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소방설비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관연도 유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사, 소방설비 기사. 자, 첫 번째 과목 소방 원론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 복사열과 절대 온도와의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을 했어요. 자, 복사열은 절대 온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니죠, 그죠?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 Q1분의 Q2는 T1 플러스 273분의 3의 4승분의 T2 플러스 273의 4승. 그래서 4승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4승에. 4제곱에 비례한다. 두 번째 문제. 물을 사용하여 소화가 가능한 물질은 정린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정린. 예. 자, 정린이 뭐냐면은 제2류 이온물이에요. 제2류 이온물. 자, 제2류 이온물은 우리가 산가자, 인자산 했잖아요.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연성 고체입니다. 가연성 고체. 그리고 여기에는 정린이 있고, 그죠? 정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황화린과 유황이 있어요. 황화린, 유황.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물에 의한 냉각소화라고 합니다. 물에 의한 냉각소화. 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외워나가셔야 돼요. 예, 외워나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화씨 95도를 켈빈 온도로 나타내면 약 몇 켈빈인가라고 돼 있어요. 자, 켈빈 온도는 절대 온도하고 같다요. 절대 온도. 네, 절대 온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켈빈 온도는 T-C 플러스 273하고 같습니다. 예. 단위는 우리가 K를 갖다 우리가 나타냅니다. K로. 예, K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화씨 95도씨를 줬으니까 T도씨로다가 화씨를 바꿔서 273을 갖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T도씨는 9분의 5 T도 F 마이너스 32. 예, 우리 이거 공부를 해서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100분율이 된 거고 1에서 100까지 요거는 180등분 된 겁니다. 그죠? 32에서 212까지 180등분 된 거예요. T도씨는 T도 F보다는 어차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9분의 5에 T도 F 마이너스 32다라고 우리가 외운다고 했어요. 그럼 T도 F를 갖다가 도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의 역수, 그죠? 5분의 9에 T도 C 플러스 32. 그죠? T도 F는 화씨는 섭씨보다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외우기도 쉬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한다면은 굳이 막 이걸 갖다 헷갈리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보시면은 9분의 5에 T 95도, 화씨 95도를 했으니까 95 마이너스 32.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35도씨가 나와요. 35도씨. 그러면은 여기다가 35 플러스 273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308이 나오죠. 그죠? 308. 그죠? 308. 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번째 문제. 알킬 알루미늄 화재에 적합한 소화 약재는 했어요. 자, 알킬 알루미늄이 몇 류입니까? 제3류예요. 그죠? 제3류. 자, 산가자 인자산이에요. 그래서 3류니까 자가 들어가죠. 그죠?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제3류 위험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알킬, 리듐이나 이런 게 제3류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은 팽창 질석으로다가 우리가 그 소화를 하는 게 최고로 잘 돼요. 그죠? 모래나 팽창 질석. 자, 5번.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종이 뭡니까? 1라 2칼. 5번. 1라 2칼 3암모늄. 그죠? 일단은 나트륨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나트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트륨이 들어가는 것은 1번하고 3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탄산 나트륨을 갖다가 열분해하는 것은 이걸 맞춰내면 돼요. 그죠? 이 Na2CO3는 Na2CO3 플러스 CO 플러스 H2O죠. 그죠? 이거를 이 분자식을 N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NA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C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죠? C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O가 6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O가, H가 Na2 HCO3죠. 중탄산 나트륨이니까 HCO3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H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C가 두 개, 그 다음에 O가 6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CO2죠. 그죠?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맞춰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려울 건 없어요. 자, 6번째. 폭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자, 우리가 폭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폭연이 있죠. 폭갱은 음석보다도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거는 음석보다 속도가 낮은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음석이 그 1000에서 3500m/s가 이제 되는데 그것보다 음속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폭연보다는 폭갱이 그 화재 효과가 폭연이 더 크죠. 그죠? 폭연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폭갱과 폭연에 대해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연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릴 때 나타난다? 아니죠. 그죠? 빠를 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번 온도의 상승은 충격파의 압력에 기인한다.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 7번. 화재의 종류에 따른 표시색 색깔이 틀린 것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너무나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죠? 자, 바보랑 내기하면 저주지. 그래갖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보, 내기, 주지. 이걸 외우지 않았어요. 바닥. 요거는 아니고. 자, 화재의 종류를 얘기했으니까 지금 우리 인류 전체가 금이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외웠어요. 그죠? 인류 전체가 금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인류 전금가 이렇게 우리가 외웠어요. 이게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D급, E급 화재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색이 뭡니까? 흰색이에요. 그죠? 흰색.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자동차를 보면은 흰색이 최고로 많아요. 그죠? 이 일반적인 색이 흰색이고, 유류화재는 황색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전기화재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전기화재는 청정연료입니다. 물론 전기가 만들어지는 지금에 있어서 화석연료를 뗐을 때 화석연료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건 차치해놓고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청정연료예요. 그래서 전기는 청색입니다. 청색. 예, 청색이고 금속 화재는 무색이고 그 다음에 가스 화재는 황색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외웠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은 뭐 이거 우리가 다 배운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자, 8번째 문제. 화재 및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가스 탄지부는 가스 기구의 직하부에 설치한다? 예, 이건 아니죠. 그죠? 예, 8번을 보면은 메탄이 CH4인데 이거는 수엘립의 붕탄, 이거 분자량이 12죠. 이거는 4죠. 그러면 이거 분자량이 16인데, 자, 증기 비중을 보면 공기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29분의 16이기 때문에 이거는 0.55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이게 틀렸어요. 가볍죠, 그죠? 그래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기 때문에 감지기는 직상부에 둡니다. 그래서 천정에서 30cm 이내에 우리가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9번 굴뚝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1번 건물 내 외부의 온도차에 따른 공기의 흐름 현상이다. 맞습니다. 2번 굴뚝 효과는 고층 건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저층 건물에서 주로 나타난다. 고층 건물에서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고층인 경우에 겨울철에 어떻게 됩니까? 온도 차이가 만약에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라 그랬을 때 실내 온도를 20도만 해도 델타 T가 30도예요. 그래서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고 뜨뜻한 공기는 위로 뜨죠. 그래서 문을 열게 되면 그 찬 공기가 밀고 올라가면서 굴뚝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층 건물일수록 강합니다. 10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틀린 것을 했어요. 네 번째 게 틀렸습니다. 11번 연쇄 반응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액체 할론 1301이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 화재 발생 시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본능적으로 평상시 사용하는 출입구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최초로 행동을 개시한 사람을 따라서 움직인다. 맞습니다. 세 번째, 공포감으로 인하여 빛을 피하여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긴다. 아니죠. 빛을 쫓아갑니다. 그죠? 이게 틀렸죠. 13번, 에스테르가 알카리의 작용으로 가수 분해되어 알코올과 산의 알카리염이 생성되는 반응은 비누화 반응입니다. 14번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자, 1번 유기금속 화합물인 사에틸랍은 물로 소화할 수 없다. 물로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15번 블레비 현상과 관계없는 것은, 자, 블레비 현상이라는 것은 이런 위험물 탱크가 있으면은 인화점이나 비점이 낮은 인화성 액체가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예. 저장 탱크의 주위에서 우리가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저장 탱크 벽면에 장시간 화염이 닿게 되면은 이게 윗부분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여기 윗부분의 온도가 상승을 하죠. 그죠? 예, 윗부분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재질의 인장력의 저하가 돼서 내부가 비등 현상의 원인이 돼요. 비등 현상. 그래서 압력 상승이 되고, 그럼으로써 저장 탱크의 벽면이 파열 현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블레비 현상인데, 이거는 핵 분열을 가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틀렸고, 가연성 액체하고 관계가 있고 화구의 형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복사열의 대량 방출이 됩니다. 16번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해든가 단 자동 소화 장치를 제외한다. 1.5m입니다. 17번 제사류 위험물의 화재 시 사용되는 주된 소화 방법. 제사류가 어떻게 돼요? 산가자, 인자산, 인이 뭡니까? 인화성 액체예요. 그래서 포를 사용해서 질식 소화하는 게 상당히 주된 소화 방법입니다. 18번 증발 잡열을 이용하여 가연물의 온도를 떨어뜨려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 방법은
냉각 소화가 되겠습니다. 19번